1분기 같은 경우는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건 이제 1.6조 영업이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바로 자동차 전망편입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좀 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 시장 보시면은 원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후로 이제 수치를 이제 시장 규모를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대략 이제 9천만 대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뭐 5년, 6년 전에는 네. 모터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모토라이제이션이요? 네. 그게 뭔가요? 생활 속으로 자동차가 침투해서 한 가구당 네. 또는 이제 한 사람당 갖게 되는 자동차 수가 즉 이제 자동차 보급률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신흥국에서도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는 보급률이 올라가면서 네. 사실 이제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신흥국에 대한 전망이 엄청나게 밝았거든요. 예, 그래서 브라질, 맞아, 인도, 러시아 이제 그런 지역에서도 다들 이제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높아질 네.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심플하게 1억대 간다라는 전망이 많았었습니다. 아. 예. 근데 1억대를 터치를 못했고 사실 이제 19년도 같은 경우는 18년도보다 좀 줄었어요. 네, 줄었네요. 예, 자동차를 사지 않는 일이 네. 보편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현재 세대들은 이제 자동차를 구매를 하는 것보다 네. 자동차를 공유하는 일도 좀 많이 늘어났고. 그렇죠, 우버 예, 같은. 그래서 사실 이제 18년, 19년 정말 이제 우버, 리프트, 중국의 디디 추싱 이런 업체들이 네. 정말 사업이 커지던 그런 구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심지에서는 그 선진국, 신흥국 가리지 않고 자동차를 구매하는 현상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이제 현상들이 좀 나왔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천만 대까지 내려갔고 올해는 이제 올라오기는 하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가기는 일단 조금 벅차다. 단기간 내에는 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어디 자동차 판매? 이건 이제 글로벌입니다. 아, 글로벌인가요? 예.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판매 전망치 네. 이거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망해서 사용하고 있는 수치들입니다. 그래서 21년부터 25년까지는 이제 저희가 전망한 수치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지금 이제 뭐 그 전까지는 사실 순수하게 지역별로 나눠서 많이들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약간 달라졌습니다. IC랑 이제 XEV 두 개를 나눕니다. 네. XEV는 이제 일렉트릭 비이클이긴 한데 네. 순수 전기차가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차라고 불리는 차들이 있어요. 하이브리드 차는 네. 그 배터리 충전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회생 제동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에너지가 발생해요. 거기서 에너지를 회수를 해요.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이제 도요타 이런 이제 메이커들이 사용하는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엔진이 있는데도 충전을 합니다. 따로.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엔진이 아예 없는 차량이 있어요. BEV라고 합니다. 네네.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가 있는데 그건 이제 정말 작아서 일단은 이제 BEV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세 개를 통틀어서 이제 XEV라고 합니다. 예. X가 보통 인더스트리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거의 everything이라는 단어거든요. 네네. 예,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IC, 인터널 컨버스천 엔진 약자입니다. 내연기관. 이 수치는 일단은 뭐 17년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여기는 앞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오토 세일즈가 이제 총 판매인데 얘는 늘어나잖아요. 8천만 이제 7천에서 8천만까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IC는 그렇지 않아요. 순수 내연기관 차량은 네. 전망치가 이제 빠지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작년에 거의 2천만 대가 줄어든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정부들이 작년에 네. 돈을 쏟아 부었잖아요. 엄청나게 이제 돈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양책을 이제 적용을 시키기 시작한 건데 네. 전기차 보조금으로 많이 가요. 전기차 산업을 네. 활성화시키는 이제 촉진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네. 대부분 이제 부양책에 해당하는 그러한 돈들이 이제 뭐 전기차의 판매를 올리는데 이제 들어가게 되고 내연기관한테는 이제 뭐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컨센서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 IC를 앞으로 구조적으로 늘리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는 아무 데도 없어요. 기업 가치든
아니면 이제 주가의 방향성이든 네. 동행 지표는 앞으로는 이 IC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이익을 뽑아내야 돼요. 지금 이제 제네시스, 그랜저 이런 차량들은 다 내연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아직까지 돈 많이 벌고 있고 3년, 4년 정도는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겁니다. 네. 네. 그 그랜저 말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ASP라는 개념 아시죠? 평균 판매 단가. 예. 매출 산식 이제 네. P 곱하기 Q잖아요. 네네. 예. 차를 얼마나 파냐? 어떤 차를 파냐? 네. 이제 ASP가 얼마나 높은 차를 파느냐가 또 중요해서 네. 사실 이제 이 IC 안에서도 이 전체 Q는 빠지기는 하지만 럭셔리카에서 좀 승부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쪽에 이미 진출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좀 중요한 기업 가치의 결정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연기관차가 네. 한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고 그 몇 년도부터 판매할 수 없다 뭐 그게 있지 않나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 2030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30년 예, 또는 그 이후. 이후 한국에서 정확하게 뭐 잡힌 일정이 있긴 하나요? 30년부터 아마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줄이는 방향으로. 예.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고 네.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런 경향을 띠게 되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네. 그 유럽, 중국 네. 이쪽에서의 전기차와 관련된 규제는 사실 현재 주가에 많이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작년부터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전기차 규제를 드라이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CO2 배출량이라는 것을 아예 규제를 뒀어요. 지금 95g이라는 이제 허들을 작년부터 소개를 했는데 네. 평균 메이커가 CO2 배출량 95g을 넘기면 안 돼요. 예, 그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단위 벌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됐고 그 결과 보시면 서유럽 같은 경우는 18년에 20만 대였고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역시 20만 대였잖아요. 네. 미국은 작년까지 25만 대를 했는데 네. 서유럽은 70만 대를 늘었어요 작년에. 무조건 해야 돼서 그런 겁니다. 지금 시장만 봤을 때는 일단은 유럽이 상당히 이제 미국보다는 좀 앞서가는 예, 그런 수치가 일단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올해 가장 큰 건 정권이 바뀌었고 네. 따라서 친환경차의 우호적인 네. 스탠스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보조금을 좀 더 줄 것 같습니다. 아 보조금이 늘어난다는 거죠? 네, 네. 미국에서 네. 전기차를 파는 업체들에 대해서요. 네. 그렇게 되면 네. 이 숫자가 25만 대인 숫자가 저희는 이제 그러한 가정하에 이제 한 200만 대 정도까지 충분히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5년 안에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신속하게 대응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선도적인 이제 마켓시어를 좀 더 늘린다던가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지가 아마도 구독자분들이 네. 가장 관심을 그렇죠.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네. 그 빠르게 얼마나 네. 대응하느냐가 뭐 주가에도 반영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는 일단은 현대차가 이 그림 보시면은 한국이랑 유럽이랑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만큼씩 전기차를 팔아요. 보시면은 작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4만 대 팔았고 유럽에서 이제 2만 5천 대 팔았고 중국은 잘 안 팔아요. 중국은 아마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현지 생산을 해요. 중국으로는 차를 수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세가 이제 25%라서 보통 현지화를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다음 미국이죠. 미국은 사실 관세 장벽이 없어요. 근데 왜 안 파냐? 이 그림 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사실 규제가 있어요. 지금 보조금을 20만 대를 이상의 메이커가 팔아버리면 네. 줄어드네. 반토막이 나요. 네. 그것도 6개월밖에 안 되고 6개월 이후에는 없어져요. 보시면은 800만 원이잖아요. 7,500불이면은 네. 이거 없어지면은 차값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차 가격은 800만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안 사죠. 안 사겠죠. 예. 그래서 안 팝니다. 이 시장에 진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진입해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20만 대 넘어도 파는 자동차 메이커가 있겠죠. 네. 이제 많이 팔고 있는 업체 하나 있어요. 테슬라. 아까 작년에 25만 대 팔았죠. 미국이. 네. 시장이 20만 대 팔았습니다. 테슬라가. 마켓시가 80%입니다. 그 다음에 GM이 있어요. GM은 이제 사실 자국이기 때문에 네. 볼트 판매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업체는 저 7,500불을 안 받고 지금 팔고 있어요. GM 같은 경우는 사실 허덕이고 있고 네. 테슬라는 이익을 내고 있고. 야, 미국 내에서 어쨌든 테슬라가 압도하고 있긴 하네요. 왜냐면은 테슬라는 전기차만 파니까 네.
사실 저거는 애초에 예상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거죠. 네. 예. 야, 나머지 걸 다 합쳐도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 내연기관을 잘 팔면 네. 주주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데 네. 여기에 가서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어도 저 20만 대라는 게 안 바뀐다. 어떻게 합니까? 전기차 공장 세웠는데. 그래서 이미 이제 라인업은 차종 우리는 한 4, 50개씩 팔고 있는 메이커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패시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입장이. 시장이 열리면 들어가겠다. 그런 입장인 거죠. 근데 어쨌든 향후 내연 기관차에 대한 생산은 계속 줄어들고 언젠가는 완전 금지가 되는 세상도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거는 이제 GM 같은 경우는 2030년에 네. 아마 3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지금부터는 내연기관 아예 안 팔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주얼하게 네. 점진적으로 음. 내부적인 이슈들을 네.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지만 하지만 이제 그들의 공식적인 스테이트먼트에는 네.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말은 없죠.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양면성이 사실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나 그런 것과 전기차 판매량은 굉장히 이어지는 부분이 좀 있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특히 이제 고용에 네. 고용이라는 변수가 여기 분명히 아주 헤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부 역시 이 친환경차, 전기차로 가야 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죠. 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버리면 구조조정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 고용이라는 거는 이제 내연 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바뀌어질 시에 맞습니다. 그 부품이 내연 기관이 한 3만 개 3만 개 정도 들어가고 몇 개나 줄어드는 거죠? 거기서 대략 10,000개가 줄어든다 보시면 되는데 네. 2만 개인데 네. 문제는 3만 개는 대부분 자체 생산했어요. 자체 생산. 예,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엔진 변속기인데 그렇죠.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수직 계열화라는 거는 내가 하거나 어쨌든 우리 그룹사 안에서 다 하거나 그런 그룹 계열사를 가지고 있거나 네. 그런 건데 배터리 경우는 달라요. 이미 하고 있는 이제 선진 업체들이 있죠. 네. 물론 이제 K 배터리 이제 네. 뭐 LG화학 이제 삼성 SDI SDI, 그다음 이제 이노베이션.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신데 어쨌든 이들은 별개의 이제 회사들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배터리가 오다 보니까 네. 완성차가 사실 필요로 하는 인력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 가운데 그림에 있는 이 테슬라랑 분명히 다이렉트하게 경쟁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테슬라를 살 건지 GM의 볼트를 살 건지 아이오닉 5를 살 건지 기아 EV6를 살 건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마찰이 있는데 기존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말씀 나눈 부분 고용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과제가 또 하나의 같은 이제 무게감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한국에서 4만 대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 이제 7만 대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17, 18만 대 정도 전기차를 글로벌하게 판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고 했네. 네. 얘네는 이제 도대체 이 업체들은 몇 대를 팔고 있는 것인지 네. 현대차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377만 대를 했습니다. 전기차를요? 아니요, 총 판매를. 아, 네. 거기서 현대차 10만 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0만 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자세하게 봐야 되는 거는 중국 제외 총계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 왜 제외하냐면은 영업이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매출 영업이익,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외에서는 이제 지분법 이익이 들어갑니다. 네. 남이랑 같이 세운 합작사의 경우에는 내 지분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영업 외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단독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중국은 다 합자사입니다. 네네. 북경 기차라는 네. 데랑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이 또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의미 있게 보는 이제 핵심 지표가 이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영업을 해서 네. 얼마나 돈을 벌었냐. 그건 이제 중국 판매를 빼야 됩니다. 예. 그렇죠. 저기 혼자 들어간 게 아니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현대차를 볼 때는 중국을 제외한 숫자를 보시는 게 영업이익에는 반영이 되는 거고 네. 순이익에는 사실 이제 지분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 볼 때는 이제 중국까지 같이 보시는 건데 중국에서 발생한 이익의 절반은 사실 북경 기차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감안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은 어쨌든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이제 중국제 총계는 330만 대 발생했고 올해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390만 대, 400만 대 이런 스케일로 늘어나서 작년에 전년 동기 그로스 레이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얼만큼 증가했는지 네. 그게 이제 14%, 12% 빠졌어요. 많이 빠졌네요. 작년 2분기 한번 보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사실. 2분기. 예. 그게 이제 2분기가 확살이 났네. 네. 예. 그래서 V자 반등이 있었죠, 중간에. 아, 코로나 때문인 거죠? 네, 예, 예. 이때 4월, 5월, 6월이 색깔이 다 달라요, 사실. 아, 예. 그러다가 이제 3분기에는 누가 빨리 체력을 회복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었고,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가동을 멈추죠. 2분기에 가동을 멈추죠. 네, 멈추겠죠. 예. 그 다음에 잘 이제 안 올라와요. 사실 가동률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제 기아차는 사실 스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기아차인데, 예, 기아차는 또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260만 대, 310만 대, 뭐 비슷한 구성이고, 저희가 지금 자동차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캐치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미국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산업 재고 일수라는 게 있어요. 네. 재고가 많으면 이 건강한 산업이 아니죠. 네, 그렇죠. 재고가 없어야지 네. 할인 판매를 안 합니다. 재고가 미국에서 굉장히 타이트해졌어요. 사람들이 가동률이 지금 안 올라오는데 차량을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버스나 지하철을 안 타고 비행기를 타는 경우도 이제 줄어들었고, 개인차를 소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굉장히 낮아졌고, 이게 굉장히 건강한 지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중고차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네.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를 지금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네. 신차 재고는 없는 상황이고, 네. 즉 자동차 업체들은 작년 하반기쯤 굉장히 타이트해지다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쇼티지가 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안 올라와요, 생산이. 네. 사람들은 사실 이 이동에 대한 수요가 사실 미국 같은 경우 백신도 좀 맞기 시작했고, 좀 돌아다니는 수요가 좀 많아졌는데, 많아졌죠. 예, 그러다 보면은 신차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신차 구매는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관지어서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이 레벨이 사실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그 재고가 2019년에는 이 가운데 그림에는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 굉장히 높았거든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한국 현대기의 미국 인센티브 비용의 흐름입니다. 네. 인센티브라는 게 네. 딜러한테 이 차는 에 대해서는 이만큼 할인폭을 보존해 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현대기아는 이제 딜러를 통해서 네. 미국에서는 자동차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현대차 주가 예전에 금융위기 직후에 5배 갔던 거 아시죠? 5만 원대에서 이제 28만 원까지 네, 갔었습니다. 네. 그때는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났었고, 네. 사실 지금이랑 뭐 비슷한 수준인데 그때는 훨씬 더 사업이 10년 전이었고 이제 초기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할인 판매가 굉장히 적었어요. 네. 현대차 HMC죠. 100만 밖에 할인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잘 팔렸으니까. 네, 그때가 이제 YF 소나타. YF. 네. 근데 그 전에 금융위기 2009년에 금융위기였죠. 네. GM, 포드가 굉장히 좀 안 좋아졌었어요. GM 파산했었고, 네. 도요타 같은 경우 너무 잘 되니까 이제 급발진 이슈라는 미스테리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브레이크 밟으면 앞으로 나가는 거죠, 차가. 네. 아,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급발진. 네, 그거. 그게 한창 이슈였는데. 엄청난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이제 발생하면서 현대차 반사 수혜를 상당히 많이 보긴 했어요. 11년, 12년에 현대기아가 엄청나게 대성을 했었고, 근데 13년, 14년부터는 엄청 인센티브가 오르네요.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잘 안 팔린다 뜻인 건가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형차의 나라입니다. 그쵸, 그쵸. 예, 그쵸. 베라크루즈 후속이 개발이 폐기가 됐었어요. 아. 대형 SUV. 산타페보다 하나 큰, 네, 알죠, 알죠. 예, 그 후속이 안 나왔어요. 왜요? 이때는 네. 거의 세단으로 거의 현대차가 주가가 많이 갔기 때문에 아. 제가 추정을 하기로는 내부적으로는 네. 세단으로 제네시스를 개발을 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밀자? 무게 중심이 네.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소나타 그대로 후속도 이제 세단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SUV 개발이 좀 더뎌졌던 거죠. 네. 예. 더군다나 이제 픽업 트럭은 일단은 이제 개발 리스트에도 없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17년에 평균 할인 금액을 현대차는 사실 이제 300만 원, 기아차는 500만 원을 줘야 차가 팔리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대로는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평균 ASP가 2,500만 원인데 네. 500만 원 할인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생산을 줄입니다. 생산을 줄이고 할인 판매를 최소화하고 네. 그다음에 재고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는 게 권역별 운영 체제로 바뀝니다. 네. 그게 18년입니다. 네. 근데 바뀌어도 잘 안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현대기아차의 미국 손익 흐름이거든요. 네. 여기서 발생하는 순이익입니다. 18년으로 17년을 저점으로 해서 네. 경영진이 결단을 내려요. 네. 생산이랑 판매랑 KPI가 똑같아 버리니까 네. 생산을 하시는 분은 오로지 생산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판매를 하시는 분은 할인을 많이 하던 적게 하던 오로지 판매를 하는 부분에다가 초점 맞췄던 게 이제 17년까지의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할인 판매만 주구장창 했었고 17년에는 적자폭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여기서만 영업이익 스윙이 지금 차화정 때랑 한 7천억 정도 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를 저점으로 해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는데 경영 계획을 이렇게 짜도 신차 개발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바로 다음 분기에 팰리세이드가 안 나와요. 팰리세이드는 3년 후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9년도부터 사실 이제 현대기아차의 미국 사업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었던 거고 20년도에 굉장히 좋았어야 되는데 네. 코로나가 왔죠. 그게 왔기 때문에. 예, 안 좋았었는데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재고 지표 있죠. 코로나 이후에 발생하게 된 그러한 이제 재고가 낮아지고 일단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네. 반면에 사람들은 소비 트렌드는 더욱 더 고도화되고 있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대차는 지금 ASP가 좀 많이 높아졌어요. 음. 판매량은 지금 크게 늘지는 않는데 네.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서 네. 예, 그래서 소비자의 눈높이가 좀 높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여기서 현대기아차 중에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를 투입을 해서 네. ASP가 좀 더 올라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보면 요즘에 자동차 산업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좀 가장 많이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좀 뭐가 있는 걸까요? 단기적으로 펀더멘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할인 판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재고 이슈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네. 올해 이제 주가 결정 변수인 타겟 멀티플이랑 그다음에 이제 EPS랑 네. 주당 순이익. 네. 주당 순이익의 변수는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연간으로 봤을 때는 네.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멀티플, 네. 타겟 멀티플 이거는 올해 일어날 일 말고 네. 올해 발표한 사업 내용들 이런 것들이 사실 올해 뭔가 이제 돈을 버는 구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전기차, 수소차, UAM, 네. 제네시스 이런 것들인데 제네시스는 사실 올해 이익을 좀 기여를 하긴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주가를 구성하는 결정 변수 중에 이제 좀 절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올해 그 현대차, 기아차 좀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지난해부터 네.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 마지노선으로 이제 여기게 된 게 네. 영업이익 1조입니다. 그래서 기아차도 이 마지노선을 지금 훌쩍 넘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이제 수정 기준 저희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작년 4분기에 파업이 있었어요. 네. 제외했을 때 영업이익률 얼마인지 이제 작년 4분기에 8%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 올해도 최소한 저희는 이제 6% 후반에서 7% 정도까지는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1분기는 조금 약해요. 1분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텍사스 지역에서 한파도 영향도 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공장 가동이 그로 인해서 가스 공급이 좀 안 됐었거든요. 그럼 이제 전기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가동 중단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1분기 같은 경우는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현대차는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건 이제 1.6조 영업이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4분기에 현대차가 사실 이제 기아차보다 조금 더 어닝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잘 안 나왔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일회성 이슈들도 이제 브레이크 리콜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친환경차나 아니면 신사업에 대한 그런 이제 R&D 비용 부담이 좀 4분기에 좀 일시적으로 몰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일단은 올해 뭐 연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자유로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 영업이익은 뭐 이제 2조 원, 분기에 2조 원을 터치하는 구간이 나오리라고 이제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한 7조 원 정도까지 올해 터치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전반적인 흐름은 하반기가 조금 더 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ASP가 높은 차종들, 즉 네. 이제 제네시스가 이제 하반기에 좀 판매량이 좀 많아집니다. 왜요? 보시면 이제 GV70 같은 경우는 올해 네. 1월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글로벌 판매 아직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GV80도 사실 글로벌 판매라는 게 이제 1월부터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하반기 들어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될 개연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제네시스가 아직까지 이 브랜드가 초입 단계예요. 네네. 작년 연간 추정치가 작년 13만 대, 올해 22만 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좀 우상향이죠. 내년에는 아마 26만 대, 27만 대까지 갈 것 같고요.